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청에서 돌봄 SOS 센터 사업을 추진 중인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 돌봄 SOS 센터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분과 2002년 더 좋은 은평 사업의 일환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영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돌봄 SOS 센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돌봄 SOS 센터 사업 개요, 서비스 대상 기준, 8대 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수가 및 운영 사항, 종합재가센터 주요 사업 소개, 마지막으로 저희 은평구 돌봄 SOS 센터 1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고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SOS는 사업 개요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18일부터 5개구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 은평구가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체계는 공공 모델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돌봄 지원팀에 팀장 1명, 전담 인력 3명, 동 16개 동 주민센터에 S센터 전담 직원으로 사회복지직 1명, 또 8개 동 나머지는 간호직 1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사회복지직이 있는 동에는 간호직이 추가로, 간호직이 있는 동에는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각 2명씩 16개 동에 2명의 돌봄 매니저, 돌봄 SOS 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신청 발굴된 돌봄 대상자에 대해 돌봄 매니저가 방문하여 8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5% 이하 주민분들은 돌봄 저희가 지원을 결정했을 때 지원 비용을 전액 12로 지원 중에 있고 그 외에 경제적 사정이 괜찮으나 돌봄이 필요하신 주민이 계시다면 자부담으로 저희 사업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관련해서 중위소득 85% 이상이지만 100% 이하에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봄 SOS 센터 사업계에 대해 서비스 대상 기준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 욕구를 가진 서울 시민은 모든 대상자가 이용 대상입니다. 전에 설명한 것처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돌봄이 필요하나 그 돌봄 체계를 알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으신 분들은 저희 체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정보 상담의 7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그 5개 서비스는 수가,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서비스 비용 없이 정보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주 대상이었고 올 7월 이후는 50대 중장년이 같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이후는 모든 시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공적 복지통 사업을 하면서 선정된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정을 위해서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 그 전에 있었던 자격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8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먼저 간략하게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시재가 서비스는 기존의 장기 요양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시설 서비스, 그전에 장기 시설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저희가 단기 시설 서비스로 제공 중에 있으나, 현재는 과도기인 상태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행 지원 서비스, 특히 저희 서비스에서 올해 들어서 많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장기 요양이나 어떤 서비스, 정해진 서비스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외출이나 병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이웃이나 이런 분들한테 임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저희가 구축된 시스템에 의해서 동행 지원 서비스로 병원이든지 관공서든지 이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주거 편의 서비스도 역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곤란하셔가지고 계속 불편한 상태로 계시는데,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에서는 1년에 어느 시기를 정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집수리 사업을 했으나,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수시로 그 가정에 어떤 어르신이든지 장애인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종사자들을 파견해서 집수리나 보수, 방역, 청소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대 서비스 중에 5번째, 식사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희 사업은 SOS라는 표현처럼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돌봄이 어떤 문제점이나 그 신체적 문제나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존의 식사 환경이 변경돼서 식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식사 지원 서비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식사 지원 서비스도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지원 서비스도 지금 출발은 했으나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건과 복지가 서로 융합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방문 간호사분들과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저희 건강 지원이 특히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발굴해서 저희 SOS 추진 체계를 통해서 건강 지원 서비스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부 확인 서비스가 있는데, 안부 확인 서비스도 저희 8대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저희 사업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부 확인 서비스가 어떤 유형적으로 외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고, 이거 안부 확인 서비스는 아마 명칭 변경서부터 해서 2021년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부 확인 서비스는 저희 추진 체계보다는 기존의 복지기관과 상담센터에서 지금 현재도 충실하게 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분석이 돼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상담 서비스는 기존의 동주민센터로 돌봄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 돌봄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던 부분을 지금 현재 동해에 있는 돌봄 매니저가 돌봄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8대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이고, 다음에 서비스별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어르신분들과 어르신분들께서 돌봄 서비스를 저희 돌봄 SOS 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순서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먼저 저희 종사자 선생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동에 있는 지금 동에는 복지 관련해서 팀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 서비스 팀이 있고, 서비스 팀 내에 저희 돌봄 SOS 센터라는 조직이 있는 거고요. 센터가 어떤 유형의 그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동사무소 내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적용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은 복지 서비스 팀장이 겸직을 하고, 현재까지는 전담 공무원 1명이 있고 올 연말이나 연말 정도 되면 1명이 더 있어서 팀장 1에 팀원 2이 각 동마다 돌봄에 대한 신청 접수와 전반적인 행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돌봄 매니저, 그러니까 돌봄 매니저, 간호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주된 역할은 그 대상자를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 이웃이든지 동에 있는 복지 플래너들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뭐 시간 즉시 출동할 경우도 있고, 뭐 여유가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알아보고 출동할 경우도 있고, 긴급 출동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즉시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어르신께서 만약에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퇴원을 하고 보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봤더니 뭐 상지 팔 쪽이 골절이 돼서 식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일상생활이 전혀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정을 하고 방문을 해서 사정에 의해서 어떤 저희 8대 서비스 중에 물론 5대 수가 서비스가 되겠죠. 어떤 서비스를 결정할지를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한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 있는 돌봄 복지 공무원이 직접 그 서비스를 수행하지는 않고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제공 기관, 은평구청에서 협약을 맺은 46개 기관 중과 연계를 하면 그 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8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확인을 하면 그 서비스를 종결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순환 절차로 되게 돼 있고, 저희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주된 사유가 대상자 발굴 부분과 현재까지 각 기관에서 어떤 공적 지원을 받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시라도 동주민센터, 돌봄센터에 요청을 하면 그런 분들은 저희 8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연계 절차에 도움을 주셨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 S센터 사업의 개요와 서비스 수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시제가 서비스가 있는데, 일시제가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노인분들 중에 저희 3대 서비스가 있다고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는 노인복지 제가 서비스 중에는 제일 큰 게 장기 요양제 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일정 부분 개인 능력이 많이 상실돼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기관과 이렇게 하는 기관이 올해 이제 많이 제도가 많이 바뀌긴 했죠. 그 나머지의 보완책으로 저희 돌봄 SOS 센터 일시 제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분야에서 제일 좀 활용도가 높고 그나마 동주민센터 내부 고객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건 일시제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서비스,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못 받고 가구의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고립돼 있던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주요 분석을 해봤더니 3가지 사유가 있었고요. 그 어르신들 중에 첫 번째가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장기요양 제도와 일시제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요양 제도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만족도가 극히 낮아 거부했던 노인들이 있고, 세 번째는 장기요양 제도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시적인 상황에 대한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를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정보를 몰라서 저희가 제공을 못했던 서비스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복지 플래너가 방문을 했었을 때도 우리가 모든 복지 플래너가 모든 복지제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저희 돌봄 매니저들이 방문해서 아, 이분은 개인적인 가사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제가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연계를 하게 되죠. 물론 그런 동의라는 설득 작업이 좀 상당히 힘들긴 한데,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단순하게 그냥 어르신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상담을 해보면 자기 개인적인 공간에 누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하고 상담하는 그 기법은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장기 요양을 그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상태지만 그 절차가 최소 한 달에서 최장인 2달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 2달 동안은 그 어르신은 또 현재와 똑같이 그분이 장기 요양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대기하는 상태가 돼 있었고, 그 시점에 저희 일시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그 일시제가 서비스에 나가는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장기 요양보호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대신 비용은 저희 서울시 은평구 예산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고, 2달간의 서비스를 거쳐서 그분이 회복이 단시간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장기요양 제도로 승인돼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승인이 안 되고 2달 사이에 그 어르신이 회복이 되면 저희 일시제가 서비스도 그 서비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일반 노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았으나 그 받은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나 그 요양보호 서비스의 불만족과 어떤 뭐 트러블 때문에 그걸 거부해서 예전에 방치됐던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희 일시제가 서비스 기관과 연계를 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하는데, 그런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좀 미리 제공해서 예전과는 틀린, 예전 뭐 5, 6년 전의 서비스와 현재도 좀 많이 틀리긴 하거든요. 요양보호사의 그 실력도 많이 늘고 하셨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린 서비스를 직접 받아보신 후에는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 골절이나 다리 골절처럼 골절 환자 노인 같은 경우는, 퇴원 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복 기간 동안 일시제가 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일시제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수가는 1시간에 22,000원부터 3시간에 47,000원대까지 있는데, 이 수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동일한 수가 내용입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일시제가 서비스의 예산 투입률이 자치구 평균 80% 이상으로 대단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시 일시제가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벤치마킹 차원의 지금 뭐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제도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선정이 되시면 그 노인들은 어떤 특별적인 신체적 능력 회복이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즘 뜨거운 화두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받던 노인이 결국 요양병원까지 가셔갖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시제가 서비스를 일시 투입해서 증상이 완전히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가 좀 운영하려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는 단기시설 서비스입니다. 단기시설 서비스는 기존의 장애인과 노인 쪽에 단기 입소하면은 뭐 장기간 입소하고 요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시설 서비스 일시 2주 정도, 14일 정도 입소했다 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 중인데, 요게 지금 기존에 고착된 시설 서비스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과 어떤 현실적인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도 이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어서 서울 돌봄 SNS 기준에 맞는 단기시설 서비스를 지금 확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내에는 저희 단기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또 구비되어 있고, 그런 기관이 전 자치구에 확대돼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 그 정도 증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도 아닌 노인들 중에 어떤 사정 때문에 2주 정도의 시설 서비스를 받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시설 서비스에 대한 의뢰가 오면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사정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된 케이스를 보면은 단기시설 서비스보다는 사실 병원에 단기간 입원했다 나오시는 부분들이 더 맞다고 판단하는 분이 좀 대다수여서 단기시설 서비스 제공량은 서울시 공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돌봄 매니저 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지원 서비스입니다. 동행지원 서비스는 작년까지는 이동지원 서비스란 명칭을 이용했었는데, 차량 이용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동행지원 서비스를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동행지원 서비스 중에 제일 큰 활용도가 있는 것은 통원 노인 환자들 관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투약을 받아오고 처방을 받아오는 노인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웃이나 뭐 친인척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하기 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동행지원 서비스를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장기요양보호사 분들이 꼭 댁에 찾아뵙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병원에 집 앞에 가서 모시고 병원까지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까지 다 받고 다시 처방받은 약까지 받아서 집에 오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돼 있고, 동행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께서 나름 분석을 해보니, 어르신분들께서 이웃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어렵고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스스로 막 지팡이 짚고 힘들게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고맙다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상황으로 동행지원 서비스는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좀 상위 법령 개정 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는 교통비 지원이 어려웠었는데, 올 8월 이후는 연간 10만 원의 교통비를 이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와 같이 택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담이지만 동행지원 서비스 동사무소에 저도 근무해봤지만 가끔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디 뭐 은행에 좀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하는데, 사실 복지기관이나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하다가 갑자기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해결을 못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고 나니 본인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런 서비스는 좀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집에서 하는 일시재가까지 가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동행지원 서비스로 저희가 좀 개선해서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지원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편의 서비스입니다. 주거편의 서비스는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어르신이 집에 있는 형광등이 하나 갈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과연 부탁을 할 것인가?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 플러너한테 전화해서 와서 고쳐달라고 할 것인가? 물론 고쳐드리죠. 아니면 이웃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어두운 채로 살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있던 차에서 혁신적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주거 편의시를 한번 시행하겠다.
처음 요 설계할 때 자치구 직원 연구단에서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사업량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근데 결론 1년 정도 하고 나니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는 인력들과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주거 편의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양이 증가 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편의 서비스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 서비스가 추가됐고요. 민간 기관에 계신 종사자 선생님들께서도 가정 방문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주거 환경이 불량하거나 위생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집들이 있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집들을 동사무소든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어떤 민간 자원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정말 힘들게 그 집을 한번 청소해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몇 개월 있다 가면 다시 원상태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지쳐가고 뭐 포기 상태도 가고 막 그랬지만, 저희가 1년간 주거 편의 서비스를 청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집에 그 대상자 가구의 주거 환경을 청소를 말끔하게 치워드리고 나니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를 저희 공무원들한테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3개월 후에 가보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집이 있었지만, 또 그런 집은 저희가 또 치워줬고 또 치워줬고, 그런 이후에 그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희 사례집이나 사례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이것도 역시 내부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했을 때 도움 없이 여태 가정 방문하고 상담만 했던 서비스에서 실제로 돌봄 SOS 센터 제가 설명드렸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니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관계 공무원들과 민간 종사자분들께서도 마음이 좋고, 뭐 이렇게 양쪽 질적 서비스 개선 사항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사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제가 서비스가 있고, 동행 지원 서비스가 있고, 주거 편의 서비스가 있고, 식사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시제가 서비스 안에는 동행 지원 서비스, 주거 편의 서비스, 식사 지원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네요. 일시제가 서비스는 증상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을. 그렇다면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청소도 해드려야 되고, 외출한다면 동행도 해드려야 되고. 근데 그 정도의 증상이 아니신 어르신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집에 누가 와서 3, 4시간씩 있지 않아도 어떤 조금의 부상으로 인해서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한두 달 정도 식사를 제공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7,800원인데 1년간 30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0식이라는 거는 저희 SOS란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분이 30식을 제공받고도 그 위기상을 극복 못했다고 돌봄 매니저가 판단이 되면 또 연장이라는 제도도 있긴 한데,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어르신과 장애인들, 중장년분들께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1년 반간의 1년 한 4개월간의 은평형 돌봄 SOS센터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인데 내용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내부 자료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9년 7월 달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거든요. 작년 19년 7월 달까지 일시제가가 218건을 저희가 했는데, 올 8월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됐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한 400건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동행 지원도 작년에는 29건이었는데 102건으로, 주거 편의는 70건인데 302건으로, 식사 지원은 450건인데 780건으로, 그렇게 지금 서비스 제공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증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분들께서 대상자 선정 그 발굴과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셨던 내용이 포함됐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저희가 은평구청은 협약이라는 관계를 저희가 이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협약이란 관계로 MOU를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많이 틀린 것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민관 있지만 위탁이라는 개념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어떤 기관과 어떤 은평구청은 위탁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고 사업량을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여태 뭐 수십 년간 이렇게 이어왔는데 저희 돌봄 SOS만큼은 위탁이 아닌 동업자적 관점에서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공 실적을 확인을 하면 그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딜레마긴 하죠. 시장성의 원칙이 맞는 건지 순수한 복지 개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일시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 서비스 기관은 장기 요양기관이 포함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120개 정도의 장기 요양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26군데, 사업 성과가 우수한 26군데와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 동돌봄 매니저가 대상자가 발견했을 때 자기 어느 일시재가 서비스를 결정할까까지 결정권 자체가 동에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기관이다 이렇게 연계한 것도 없고 강제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기관이 서로 노력을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량의 절차가 연도가 지날수록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희가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단기 시설 서비스는 서울시 직영시설로 든든케어라고 뭐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정보 자치구에서 실적은 없지만 일단 협약기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동행지원 같은 경우는 은평구 사회서비스원과 장기요양기관 4군데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동행지원에 대한 전담적인 정보 노하우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기관들과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주거편의 기관은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런 5개 기관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사 지원도 저희가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고 저희가 냉동식이 있고 온전식이 있습니다. 온전식은 이제 따뜻한 음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냉동식 같은 경우는 환자식입니다. 성모병원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면 당뇨식이라든지 뭐 퇴원식 어떤 환자 저염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전문적으로 제공 중에 있고 그 정도 상태는 아니지만 온전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식사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4군데 식당들, 사회적 기업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구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식사 지원 단가가 7,000원대이기 때문에 질적 제고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은평 성과에 대해서 2가지 먼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3번째는 마지막에 설명드린 식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자치구 중에 식사 지원 서비스는 모범 사례에 들어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도 갖고 모든 이제 2020년 8월부터는 25개국에 같이 다 저희가 지금 SOS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 오셔갖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냉동식 식사 지원 서비스 성모병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 좀 해놨는데 제가 이걸 직접 먹어봤거든요. 시식을 해봤더니 이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왜 없나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저염식이고 건강식이다 보니까 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어르신들께 이해시키기가 처음에는 사업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미각이 이제 많이 그러셔가지고 달고 짠 거를 막 드셨는데 갑자기 저 음식을 드시니까 그걸 좀 설득하느라고 동료들은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정착돼서 다시 한번 먹을 수 없냐고 이제 오히려 거꾸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모병원이 저희 진관동에 저희 위치해 있고 각 성모병원 그 환자식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집에 배송하는 거는 은평구 자활센터에 우리 자활 종사자분들께서 차량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안부까지 확인하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따뜻한 식당 관련해 갖고 요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소규모 식당이신데 모든 은평구 전체를 하지 못하고 가까운 동, 지금 4군데 마을무지개, 밥불꽃, 협동조합 뭐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가까운 인근 동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셔가지고 어르신께 제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기관들의 무료 급식이 좀 중단됐을 때 저희 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기관의 무료 급식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저희 걸 못했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 전달은 했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대처를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기관의 단가가 높아져야 저희 건 낮출 수는 없어가지고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서 사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궁금하신 것 중에 저희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 부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공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반밖에 안 됐고요. 2020년도에 은평구에 배정된 예산이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6억이 배정됐었거든요. 근데 6억을 다 못 쓸 것이다 1월 달에 그렇게 이제 판단들을 했고 걱정을 했는데 벌써 6억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그래서 시에서 1억 8천 정도를 더 교부받아서 나머지 3개월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평은 SOS 사업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고 민간기관과 네트워크가 좀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대상자 발굴에 그게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희 돌봄 SOS 사업 5개 자치구, 온전하게 하고 있는 5개 자치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5개 자치구 평균 만족도가 종합 점수가 90.36점이었는데 은평구는 90.90으로 미미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재이용 의향도 90점대 이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용역 조사가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구는 은평하고 은평, 마포, 노원, 강서, 성동구는 작년도 2019년 7월 달부터 먼저 했고요. 저 인근 서대문구의 나머지 19개구, 20개구는 8월 달부터 했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배치 없이 먼저 시작돼서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인력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얘기는 지인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7월 달부터 50세 이상 중장전이 편입이 됐는데 우리가 종별복지 이제 시설 보면 노인, 장애인, 뭐 이렇게 어르신, 장애인, 아동 이렇게 있지만 중간에 낀 세대인 중장년에 대해서 처음으로 타겟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가 돌봄 SOS가 중장년 고독사나 이런 부분이 여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서로 발망동동 구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8대 서비스를 50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한테 제공하고 나서 많은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세부 자료든지 매뉴얼이 엄청 두꺼워서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필요하신 자료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그 기관별로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가 이제 1단계를 얼마 전에 됐지만 종료가 되면 저희가 원래 8월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관 방문해서 저희 돌봄 SOS 센터 사업을 대면으로 종사자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보도자료는 작년 연말에 우리 장애인 가정에 가서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어르신께서 수급자도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사례를 보도를 내니까 저희 자랑 같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월세집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뭐 어르신은 아닙니다. 64세니까 이게 중장년에 들어가죠.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어떻게 일용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질환이 와서 못 나가게 된 거죠. 월세에 거주, 지하거든요. 월세에 거주했는데 이제 집주인께서 월세가 안 들어오니 한 문을 열고 봤더니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저분은 거의 미이라처럼 이렇게 누워 있고, 동에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으니 이게 돌봄 SOS가 없으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사무소 공무원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희가 투입한 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먼저 좀 청결하게 바꿨고, 일시재가 서비스로 장기요양보호사를 했고, 식사지원 서비스로 영양식으로 공급했고, 저분이 30kg였다가 저 보도할 때쯤 되니까 37kg 정도, 34kg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직접 저 현장에 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봄 매니저가 공적 복지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기초수급자까지 연계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토탈로 이분은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됐어요. 3개월 사이에. 3개월 사이에 토탈로 위기가 극복됐는데, 여태 동주민센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찻동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공적 보장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돌봄은 어려웠었어요, 사실. 기관에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종합적인 노하우가 없어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게 막 포커싱이 안 돼서 막 서로 종별로 막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 게 토탈로 됐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보도자료를 저희가 통해서 그렇게 한번 경험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돌봄 SOS 센터 중에 긴 시간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일시재가를 저는 단기간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일시재가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오늘 저와의 대화 중에 제일 중요하다 딱 2가지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시재가는 장기 요양 서비스와 맞돌 서비스를 보완한다.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 할 수 있다. 그것만 좀 먼저 인지해 주시면 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신청 후에 2달 사이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에 의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든 어떤 공적 돌봄 서비스를 못 받을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2가지만 우리 종사자 선생님께서 인지해 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기존에 드렸던 품과 그 노력과 사례관리 이런 정성을 조금 덜 들이더라도 민간자원 연계하느라 엄청 고생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연구해서 같이 만든 제도니까 저희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몇 가지씩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각 자치구 사례가 비슷합니다. 그 자존심이 있는 어르신인데 집이 더러우니까 가정 방문을 계속 거부했던 사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신고로 너무 냄새가 나서 찾아뵀더니 뭐 문을 열고 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그런 사례고요. 이웃 주민들은 벌써 관공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는지.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니 계속 서비스를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그걸 청소하려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과 동시에 일시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그래서 토탈로 이것도 맞춤형 급여를 통해서 3개월 사이에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에 대해서 적시됐던 내용을 또 보고를 드리고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청소하고 빨래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도움과 요청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청소와 빨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적서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시자가를 붙이기에도 그렇고 장기 요양을 하기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식사 지원 서비스하고 뭐 저희가 이제 빨래 서비스는 기존에 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했고 그렇게 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식사 지원 서비스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한 2달 정도 지원한 다음에 복지관의 사랑의 도시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연기했던 부분들 내용이 다 유사한데 저희 돌봄 SOS 센터는 최초 계획이 연계를 목적으로 했던 저희 사업입니다. 연계 커넥팅을 하고 연계해주고 모든 거를 중심인 축에서 이렇게 토스해주고 연계해주고 또 했는데 또 나머지 8대 서비스로 자원까지 있으니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연계하고 또 나중에 보고까지 드릴 수 있고 전산 시스템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돌봄 네트워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돌봄 네트워크 각 종별 기관별 뭐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복지부 중심 모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돌봄 SOS 센터가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복지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서비스라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좀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허한 어떤 복지제도에 대한 뭐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산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했던 실체가 있는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지금 녹아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하시라도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에 어떤 개선사항이나 의견사항이나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은평구 전체에 대한 돌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좀 빈약한 말씀이지만 제 말씀을 마치고 가정과 식구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